이렇게 목표하셨던 미팅이었잖아요. 예. 우리 또 다음에 그 미팅이 또 진행될 때는 꼭 함께 하시고, 8월에 또 우리 뉴스타트 세미나가 있거든요. 그때도 놓치지 말고 다들 도전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기가 지금 시기인지라 굉장히 방향성도 중요하고 목표도 중요할 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벤치마킹이랑을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메이를 잘하시는 분의 스토리를 벤치마킹하면 가장 적중률이 높겠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 이분의 스토리를 한번 제대로 이해를 하고 윤영미가 되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30대 윤영미가 되어보는 거예요. 예. 예. 자, 어, 지금 요거는 97년 8월에 우리 윤영미 스폰서님이 그랜드 MGM이라고 빅보너스를 이렇게 발표할 때 스폰서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이분의 어떤 상황에 온전히 우리가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95년에 아메이를 시작하셔가지고 1년 동안 SP가 되시고 플래티늄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회계연도 96, 97년 회계연도에 PT 세조를 만드신 에메랄드가 되셨대요. 예. 그래서 요 시기에 97년 8월에 한번 메모해 보세요. 97년 8월에 IMF가 지나고 아메이 하는 ABO들에게 어떤 큰 도움이 되고자 본사에서 빅 보너스를 발표했어요. 그랜드 MGM이라는 보너스를.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 나이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30대 초반, 뭐 31, 32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윤영미가 그 보너스 플랜을 들은 거죠. 그때 당시에 플래티늄 세조를 가진 에메랄드를 성취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3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목표가 97, 98 회계연도, 98, 99 회계연도, 99, 2000 회계연도 동안에 요 그림을 만들면 점수가 16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7억이라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플랜이 뜬 거예요. 다이아몬드 4조에 에메랄드 2조에 파운드 스피티 1조. 그러면 점수로 그 당시에 우리 점수로 하면 16점이에요. 그러면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가 돼서 7억을 일시불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걸 목표로 3년 플랜을 짠 거예요. 97년 8월에 윤영미가. 자, 그런데 요 보너스를 딱 들었을 때 이분의 파트너 3조 중에 2조가 사라졌어요. 12월에. 한 분은 다른 일로 어디 가셨다가 오시면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IMF로 인해서 부도가 나셔갖고 그때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에메랄드 핀이었는데 사실 진짜 핀은 PT가 된 거죠. PT. 본인은 16점 파운드스 더블이 돼야 되는데. 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분이 상황이 어땠냐 하면 그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이분이 18평 집에서 미팅을 해야 되니까 사무실이 가능한 사무실 같은 공간이 딸린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권인구 스폰서님은 전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가 7살, 5살. 지금 권지수 리더님이 7살이었고 그 밑에 남동생이 5살이었어요. 자, 그리고 뭐 좀 대출을 받아볼라 해도 직장이 없으니까 대출이 안 돼. 그리고 뭔가 보증을 서야 되는데 친구들이 인거에 전화는 받지 마라 하고 벌써 아주 발빠른 친구들이 전화를 쫙 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어설프게 도와주면 자들이 그만두지도 않는다 하면서 일체 도움도 주시지 않는 상황. 그러면 너무나 갖고 싶은 목표지만 이때 과연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을 해본 거죠. 자, 이 16점을 받고는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자, 이분에게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근데 사실 12월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실은 4달 정도의 집중의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4월 1일부로 다이아몬드 큐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9월 1일부로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물론 그 2000년도에 16점이 되셔가지고 7억을 받으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데 원래 다이아몬드 4조에 에메랄드 2조에 파운드 스피티인데 파운드 스피티가 사파이어가 됐어요. 그리고 2부형의 다이아몬드 밑에 또 다이아몬드가 나왔어. 그래서 사실 목표를 더 초과해서 달성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목표 초과 달성에 뭐가 있었냐? 12월, 1월, 2월, 3월 4개월에 집중 몰입의 시간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폰서님은 우리에게 본인이 가졌던 인생의 4개월의 몰입의 시간에서 깨달은, 그리고 미처 그때는 본인이 깨닫지 못했지만 긴 세월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몰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결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를 충분히 숙고하시고 우리에게 아주 비장의 어떤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왜 나는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결과가 아쉬울까에 대한 인사이트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4개월 윤영미 몰입의 시간에 대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방법을 영상부터 한번 볼게요. 즐거움이 행복의 근원이라면 몰입은 즐거움의 근원입니다. 그러니 몰입이야말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몰입을 위해선 먼저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이 목적은 누가 정해줄 수 없습니다. 식센트미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너의 인생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목적이다 라며 방향을 제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확실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자가 자신의 궁극적 목적을 스스로 찾아내야만 한다. 목표를 정해야 한다. 꼭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추구하더라도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 어떤 일에 몰입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일에 집중도 못하고 성과도 못 내면서 이 일은 어쩌네 회사가 어쩌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력이 없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은 일을 통해 성장하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실력은 의식적 노력을 통해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의식적 노력이라 함은 목표에 온전히 주의를 집중하고 행동하는 일입니다.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를 차단하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집중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 없는 몰입은 없습니다. 몰입에 대한 영상을 얘기할 때 의식적 훈련이 필요하다 했거든요. 의식적 훈련. 그래서 지금 이 몰입의 3단계가 의식적 훈련이에요. 부자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단어를 스스로 프로그래밍 한대요. 그래서 그 단어만 세팅해서 쓴대요. 그것도 훈련이죠. 그래서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는데 사실은 몰입과 집중은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 실력이 크냐 하면 몰입과 집중하는 시기에 내 실력이 쑥 올라가요. 그래서 이 시기는 내가 실력을 키우는 시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충분히 내가 의식적 훈련을 할 명분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3단계는요. 여기 부정적인 어떤 상태, 내 감정 상태에서 옆으로 가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가는데 자, 처음에는 자, 스폰서님도 몰입을 하실 때 처음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이 밀려온다는 거죠. 두렵고 두려움이 극치에 달하면 사람 무기력해지죠. 그죠? 그리고 이런 상태일 때가 굉장히 열등감도 크게 치솟아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할 수 있어요. 내가 몰입이라고 그리고 목표를 잡고 뛸 때 아, 나 이거밖에 안 되나? 굉장히 찌질한 나를 만날 때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상태 그대로 놔두면 몰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나를 만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되고 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KPTA 하죠. 내 스스로 하루에 대한 KPTA, 한 달에 대한 KPTA 이런 걸 하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나를 만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쌓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피드백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변화할 용기를 가져보는데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은 뭔가를 나눠주고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이런 어떤 과정에서 사실은 용기가 생기고 이 일에 대해서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여길 보면요. 룩스라고 해서 사람의 의식 수준이 있어요. 지금 몰입의 단계를 왼쪽으로 갈수록 의식 수준이 저 상위의 의식 수준을 씁니다. 그럼 아까 우리 찌질한 나에서는요. 200이 평균이면 거의 이 밑에 거를 왔다 갔다 해요. 자존심, 분노, 두려움, 무기력, 그러다 슬프기도 하고 스스로를 경멸하기도 하고 미움도 오고 갈망도 하고 후회도 하고 이런 거 있죠. 심지어 공격도 합니다. 누군가를 탓을 하고 학대하고 이런 낮은 수위의 룩스의 의식 수준을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몰입과 집중을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 의식 수준 단계의 룩스를 올리셔야 돼요. 윤여미 스폰서님이 알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집중 4개월을 하시고 본인이 계속 본인의 그걸 피드백해 볼 때 점점 의식 수준이 높은 상태가 됐을 때 집중과 몰입이 더 쉬워지더라라는 걸 발견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에 의식 수준 위에 걸 한번 제가 훑을게요. 기쁨, 사랑, 포용, 자발성, 감사, 존경, 이해, 책임감, 신뢰, 축복, 통찰력, 용서, 유연함, 공존. 이런 것들이 상위의 감정, 의식 수준 행동이에요. 기억을 잘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사랑으로 용기를 내서 내가 긍정적인 자세를 하는데 뒤에 사업 설명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지만 내가 여전히 사업 설명이 두려운 채로 just do it 하라 하니까 할 때 있죠. 사실은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아요. 두려움도 아까 분명히 200 평균의 이하의 것이었거든요. 두렵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자세,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훈련이 필요한데 그럼 내가 긍정적인 자세를 빨리 갖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감사예요. 빨리 감사할 걸 찾으시고 내 입으로 감사를 되뇌이시면요. 그거는 나에게 주는 축복의 주술이에요. 가장 빠른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가장 빨리 나를 룩스로 올리고 긍정적인 자세로 가져오는 거는 계속 반복하셨거든요. 감사라고. 감사. 자, 그래서 그 감사의 단계를 하시고요. 사랑, 축복, 포용, 존경, 신뢰가 아까 위에 있는 의식 수준이었거든요. 이 단계를 하시면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우리 책 있죠. 해빙. 편안한 상태가 돼요. 해빙의 상태를 가지고 사업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근데 두려운 상태, 그 상태로 사업 설명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에는 힘든 사업 설명의 감정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사업 설명도 하고 빨로 수루를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이 상태를 만들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집중 몰입의 상태의 어떤 나예요. 자, 그리고 책임감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책임감의 상태까지도 굉장히 오는 게 쉽지 않지만 책임감만 딱 나를 짓누를 때는 또 집중과 몰입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의 상태에서 본인이 찾으신 거는 의미 부여예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뭐지? 이 질문을 가지고 또 숙고의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찾으신 거는 나는 지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지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살고 있어. 이 답을 찾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책임감만 온 몸에 가득 채우고 달릴 때보다 훨씬 더 집중 몰입이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답을 찾으시는 거, 그게 몰입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만난 단어가
사명감이었어요. 나는 내가 이 사람에게 사업 설명하는 거는 그분의 더 나은 삶을 돕는 일이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를 돕고 있다. 설득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용하고 있는 것 더더욱이 아니고 나는 그를 돕고 있다. 그게 내 삶의 미션이고 내 삶의 사명감이다. 라는 거에 또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사명감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꼭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명감, 사명선언서를 적으시고 사명감을 찾으시는 게 몰입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스폰서님이 언급하신 거는 나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 중이다.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거치고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을 때 나는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고 온전히 몰입할 수 있었고 이 상태에서 내가 사업 설명을 했을 때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가 났고 그렇게 내가 4개월을 보냈더니 한레그 PT 있는 상황에서 큐 다이아몬드를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집중과 몰입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의식 수준을 점점 왼쪽의 상태로 올리셔야 돼요. 이 상태를 가지고 사업 설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의식 수준, 룩스. 자,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윈윈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냥 나 혼자서 빨리 가서 1등을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와 내가 윈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이 의식 수준,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와 함께 달릴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같이 의식 수준이 가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윈윈을 하고 둘 다 승승할 수 있는 게임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일 말고 다른 일도요. 행복하려면 사실은 이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거기서 뭔가의 결과를 내는 데는 이게 우리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분이 행복하려면 이게 중요해요. 결국은 한계를 만나고 질문을 받거든요. 나 이러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나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행복하려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 그리고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풀어야 될 대목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왜 스폰서님 이분에 대한 걸 하셨냐 하면 스폰서님 따님이신 권지수 리더님이 3월 1일부 에메랄드가 되셨는데 4년 동안 하면서 이 질문을 많이 했대요. 스폰서님 2차 수익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필드를 뛰어보니 1차 수익 구조도 이해가 안 된 사람이 2차 수익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어떻게든 시스템 OM에도 연결하고 DBC에도 연결하고 시스템 연결해놨는데 왜 사람들은 얼마 못 견디고 다 떠나죠? 그리고 왜 제가 사업 설명을 이해를 못하고 스폰서님과 사업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해보겠다 하고 내가 뭘 하면 되냐 하고 얘기를 하죠. 똑같은 사업 설명인데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본인이 정말 필드를 제대로 뛰어보고 나서에 권지수 리더의 Q&A를 들으면서 나는 그럼 왜 그렇게 결과가 나왔지? 나는 어떻게 했지? 어떤 사업 설명을 했지? 또 다시 한번 피드백 해봤을 때 이 네 가지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시스템에 데려나 봤자 시간이 걸리고 다시 백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내가 풀어주고 시스템에 연결했더니 그때부터는 주도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나는 내가 그 사람과 채팅을 하든 내가 그 사람과 사업 설명을 해주든 내가 팔로우 과정 중에도 이 네 가지가 정말 제대로 온전히 이해가 됐는지를 계속적으로 진단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인식한 사업 설명을 하시는 게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수익구조 스폰서나 AB 있죠. 1, 1, 2를 얘기할 때도 사람들은 누구나 다단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윗사람만 좋은 거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1, 1, 2를 풀어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Q&A를 풀어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 내가 영업해야 되고 내가 뭔가 방문 판매하고 영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럼 판매가 내가 하는 업의 어떤 그 주류가 판매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풀어줄 수 있는 사업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당량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풀어줘야겠다는 걸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내가 그를 만나는 거 하고 내가 이 부분의 거를 없이 만나는 거 하고는 결과가 달라요. 시스템에 데려놔도 결과가 달라요. 그리고 현실 점검. 생각보다 사람들 현실 점검 안 돼 있습니다. 리더들도 안 돼 있어요. 되어 있겠지. 자영업자들이 고생했는데 당연히 현실 점검 되어 있겠지. 지금 자가 저렇게 힘든데 당연히 현실 점검 되어 있겠지. 아니요. 분명히 이거를 풀어주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why. 정말 이걸 통해서 2차 수익이 있어야지만 내가 된다는 그 이유, why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꿈터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꿈에 대한 거를 잘 인식이 안 돼 있고 막연하죠. 그래서 꿈터치는요,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으로 여러 가지 꿈을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네가 원하는 꿈이 있어? 라고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한 꿈을 찾으셔야 돼요. 절절한 꿈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없이는요. 나 3개월 동안 네가 들으라는 미팅 다 들었는데 왜 안 돼? 왜 결과 안 나와? 이런 말 나오기 딱 좋거든요. 그리고 성과, 결과. 자, 이거 얘기하면요. 뭐 보상 얘기하면 안 와닿는다 얘기하세요. 아직 안 와닿아요. 얘기하시거든요. 리더님도 그 얘기하세요. 와닿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우리 그래서 OM을 들어야 돼요. OM에서 이분이 비포가 이랬는데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떻게 이 아메이가 그분의 삶을 바꿨는지에 대한 많은 다양한 샘플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스토리텔링을 하셔야 돼요. 와닿게, 갖고 싶게.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3번이 충분히 젖어들고 이해가 된 상황에서 시스템이 들어갈 때는 속도가 굉장히 납니다. 물론 OM이나 DBC를 통해서 이게 풀리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만날 때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풀어주겠다라는 어떤 인식과 목적을 제대로 가지고 자료와 툴과 나의 어떤 메시지를 충분히 정리해서 만나시고 사업 설명하시고 팔로업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윤영미 스포츠님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실제 또 음원을 들으시면서 조금 더 도움 받으세요. 자, 그래서 그녀가 97년 8월에 정말 상황이 돼서가 아니라 정말 희망 없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그 간절함에서 출발해서 멋진 이글드림이라는 그룹을 만들었고 멋진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아마 지금 제가 리더님들 상황을 다 모르지만 아마 그분보다 상황이 나쁘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자, 그녀의 90점 8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IMF로 인해서 힘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랜드 MGM이라는 보너스를 한국 아메이가 풀었어요. 자, 우리에게 2023년 8월에 똑같이 빅 보너스가 아마 오픈이 될 겁니다. 그날 윤영희 선생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27년 전에 30대 초반의 윤영미는 정말 배수의 진을 쳤어요. 아마 권인권 스폰서님도 30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직업을 구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죠? 아, 이거 아니다, 야. 하면서 새로운 직장을 찾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기회가 많았잖아요. 하지만 권인권의 윤명이는 배수의 진을 치고 정말 몰입에 4개월을 가지시고 다이아몬드의 기반을 만드시고 다이아몬드가 되셨고 빅보너스의 수혜자가 되셨어요. 목표를 초과해서. 지금 이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시면 아마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더 이상의 나에게 정말 적당한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결단하시고 아마 그 보너스는
일정 핀이 돼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기반을 집중 4개월을, 5개월을 지금부터 하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3% 하신 맹신형 리더님까지 모든 분들이 이 빅보너스의 수혜자가 돼서 진짜, 진짜 내가 원하는 꿈꾸는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냅시다. 이상입니다.